네, 어서 오세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그 몸짓 언어가 있어요. 인사를 한다든가 고개를 돌린다든가 손을 만지작거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키네틱스라고 그래갖고요. 몸짓 언어라고 말을 하죠. 이런 거를 잘 알면 해외 무역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바깥 사람들과 같이 사귈 때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공부 좀 해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인하고 자주 접촉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저도 경제 전선에서 아주 가열차게 싸웠죠.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행동 같은 거 다 이렇게 적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도 공부하는 게 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치열한 그 경제 전선에서 서구 사람들 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여러 가지 몸짓 언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뭐 또 내 공부 또 종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편 만들어 볼게요. 편안하게 너무 심각한 이 시대에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보십시오. 그 머리라고 하는 거는요 세계 어디서나 지식하고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고 보죠. 어디서나 그래 이게 좀 보편적이죠. 사고가. 그래서 머리를 낮춘다는 거는요 지식하고 정신을 낮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낮춘다는 게 진짜로 낮다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낮추어서 표현하는 것인지 그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요 고개와 다리를 일부러 구부려 낮추는 거는요 실제적으로 상대의 권위가 나보다 높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관계를 표현한다고요.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주로 남자들만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절대 고개 안 숙여요. 남자들의 어떤 궁정 예절이 쭉 내려왔던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사라졌죠. 뭐 예수님이라든가 뭐 교회 가서나 그런 일이라든가 왕실 뭐 법원 정도 빼고는 이제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서구에서의 목례라고 하는 거는요 몸도 지식도 정신도 나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겸손의 뜻이 절대 아니라고요. 목례는 겸손의 뜻이 절대 아니다. 물론 하나 예외가 있어요. 서구에서 스포츠 세계에서만은 목례를 해요. 근데 이때 목례는요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준 대중한테 감사한다 이 뜻입니다. 이 연극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인사라고 하는 거는 연극 무대에서부터 오리진이 발견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죠? 그 아시아 사회에서 목례가 흔하잖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기울이는 각도, 목을 기울이는 시간, 거기에 따라 갖고 존중을 넘어가고 종속성까지 드러낸다고. 뭐 종속하겠다는 게 뭐 진짜 종속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본이 되게 심하죠. 상사가 멈추라는 신호를 주기 전까지 고개를 계속 숙이는 일본인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다가는 별별 상상을 다 유발한다고요. 뭐 요새 뭐 서양 사람들이 뭐 아시아의 어떤 목례 인사를 많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깊은 뜻을 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갖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그래도 고개를 숙이는 짓은 비열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진짜 뭐 자기가 대단한 양 우쭐댈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 서양 사람들 앞에서 괜히 상상력 유발하지 말고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악수는 아세요. 웃으면 이제 악수도 이제 동양 문화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그럴 필요 없죠. 웃으면서 악수하면 되는 겁니다. 고개를 떳떳 들고 나중에 설명해 주면 돼요. 우리 동양인은 원래 목례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괜한 상상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는요 두 손을 합장해서 절을 하죠. 이거는 절대 사회관계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도하고 태국의 목례는요 동북아랑 달라요. 인도에서는 되게 종교적인 표현이죠. 뭐 사회적인 위기 질서라든가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존재에는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힌두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을 합장해 갖고 이 엄지를 턱에다 갖다 붙이듯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요.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라고요. 친구 사이에서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직장의 어떤 뭐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인사를 하긴 하되
그 엄지를 갖다가 가슴에다 갖다 붙이죠. 예, 그리고 고개 잠시 숙이면 되는 겁니다. 뭐 인도에서는 뭐 노인들의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경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야 뭐 미래 장인한테는 하는 거고, 예? 뭐 정치인들이나 와서 하는 짓이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태국이 얘가 아마 이쪽 동서남아시아의 그 합장절 그거 제일 아마 잘 이해하기 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태국에서 이 합장하는 거는 사회관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장유유서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성렬하면 합장한 두 손을 눈썹 사이에다 갖다 붙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존경받는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는 인사할 때는 코에다 갖다 붙여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턱에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욱더 편한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손하고 목 하여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을 끄덕이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고개를 숙이거나 약간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거리면 예 알겠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옛날 동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서는요 모르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 강해요. 내가 당신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소리는 모르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남인도하고 이제 스리랑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특히나 스리랑카에서는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럼 모르겠다는 소리고요. 고개를 좌우로 젓잖아요. 그럼 뭐 그건 알겠다는 뜻이라고. 근데 뭐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던데 아무튼 고개를 끄덕이면 모르다, 모르겠다, 아니다 뜻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예, 스리랑카라든가 남부 인도처럼 그렇습니다. 불가리아에서도 이제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막 헤드뱅뱅 하는 건 이제 좋다는 뜻이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복잡하죠. 그 지난 30년부터 헐리우드가 이상한 손가락질 장난질을 자꾸 쳐와갖고 뭐 한국인들도 손가락 자꾸 장난치고 그러는데요. 이게 스칸디나비아, 독일, 북유럽에서는요 손가락 표현 잘 안 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기껏 이제 뭔가 가르칠 때 새끼 손가락 이렇게 들어갖고 저리로 가세요 이럽니다. 네? 일본은 아예 그냥 손바닥을 위로 올려갖고 저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한국 젊은이들 그 두 팔을 X자로 만들어갖고 아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해외 어디서나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뭐 하는 짓인지, 뭐 하는 짓 저거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젊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고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일반화된다 되긴 되게 어렵죠. 뭐 요새는 뭐 두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 만드는 거는 뭐 미드에서 퍼지긴 퍼져도 일반화되기 되게 어려운 거고. 마찬가지로 그 미국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손가락 표현들 원래 그 미국식 그 살아간다는 표현이 그 중간 손가락 두 개 접고 손가락 세 개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가지고요. 그 염소의 뿔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마법적이고 사탄적이고 갱스터적인 그런 표현을 자꾸 해온다고. 저런 거 자꾸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탄적인 저 표현들 하는 사람들.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디선가 그 유도된 그런 표시라고요. 저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들이 스스로 인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저게. 뭐 특히 헤비메탈 그룹 속에서 만든 거라고 저게. 그런 짓을 왜 해요? 사람이 가볍게 보인다고 저런 행동하면. 그 유럽 사람들이 이제 흔히 그 손바닥을 위로 해갖고 손바닥을 한 대 모은 상태에서 까딱까딱하게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손바닥을 거꾸로 뒤집어갖고 까딱까딱하면 들어오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나가라는 표현이야. 한국의 그 표현은, 들어오라는 표현은. 이게 정반대죠. 근데 미국인이 조금 다른 게요. 미국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손바닥이 아니라 검지 손가락을 까닥까닥거리면서 들어오라 그래. 건방지게스리. 이런 표현은 동북아시아에서는요 한번 붙어볼래 이런 소리고요. 기분 더러운 표현이고 남미에서는 같이 자자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미국만의 거의 독특한 표현이야. 유럽에서는 저렇게 행동 안 합니다. 웬만한 그 오해가요 검지하고 엄지에서 발생하거든요. 미군이 이라크 침공했을 때 탱크 타고 들어갔을 때요 주민들이 엄지척을 했다고요. 미군은 이게 웬일이야 우리를 되게 환영하네 그랬단 말이야. 하지만 이라크한테 엄지척은요 fuck you예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미군이 이거 알고 그래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다.
태국 같은 데서 엄지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가. 엄지척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시대 검투장에서 죽여라 이런 소리예요. 검투사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홀리우드가 이걸 거꾸로 해석했죠. 거꾸로 해석해갖고 엄지를 들은 거를 밑으로 내리면 죽이는 거고 올리면 살리는 거고. 뭔 소리야.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절 때 그 표현은. 엄지척하면 죽이라는 그 소리예요. 할리우드가 하여간 다 망쳐놔. 에휴, 참. 뭐 엄지척은 뭐 미디어를 통해 갖고 뭐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퍼져나갔고 어느 정도 일반화됐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특히나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러시아, 호주, 이란, 그리스 이런 데서 있잖아요. 많은 문맥 속에서 무례하다 하는 뜻이라고. 무례하다. 엄지라고 하는 거는 굵고 강한 손가락이라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표현이 세죠. 네? 미국이 자꾸 좀 문제를 일으켜 이런 문제에서 뭐 지네 문화가 그런데 어떡해요. 검지로 상대를 자꾸 지적한다고. 이거는 미국에서 매우 일반적이에요. 이게 말이야 이렇고 말이야 이렇고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의 가슴까지 쿡쿡 찔러가면서 행동하거든요. 이거는 지적한다. 내가 좀 이런 얘기 하고 있다. 이런 이상의 뜻이 아니야.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거 혼나요. 이러면 유럽에서 자주 쓰이지도 않고요.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이른바 손가락질이라 그래갖고요. 되게 무례한 표현이고요. 아랍 사회 가보세요. 손가락질 저따 식으로 했다가는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 앞에서. 아랍 사회에서 손가락을 검지로 탁 찍는 거는요. 네가 죄인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손가락 검지하고 엄지를 함부로 활용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미국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하니까 저게 서양에서 일반적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하고 일본에서는 또 이걸 돈으로 표현하더라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염을 비비 꼬는 없는 수염 비비 꼬는 거로 오케이를 표현한다고. 그리고 동그라미 표현하면은 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이러고 앉아있다. 프랑스하고 벨기에에서는 제로를 표현한다. 제로. 아무것도 없어. 저놈 너 어저께 만나본 사람 좀 어때? 제로로 또 동그라미를 딱 표현해. 제로.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랍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성기예요. 동시에 매우 심한 욕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튀니지라든가 이집트, 특히나 튀니지에서는 그 죽인다는 표현이라고. 너 죽여버린다는 게 엄지척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류가 많아지면서 이 표현이 좀 너무나 오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남미 쪽, 라틴 계열 쪽에서 유럽에서도 이런 게 표현은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손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2008년에 그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이라크 기자가 신발을 집어던졌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발은 좀 더럽다는 표현이 있죠. 더럽다는 게 일반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는 거는 몸을 정화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이슬람, 태국 이런 데서는 이제 발을 자주 씻고 신체 정화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발로 신호를 보내? 그날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태국하고 이슬람 사회에서 발로 신호를 보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뭐 장난삼아 좀 자주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한국에서도 이건 무례를 넘어서 매우 공격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쓸데없이 발 갖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다 하면. 미국하고 서유럽에서 다리를 꼬는 거는요 편안하게 있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런 몸짓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좀 건방지다 이런 표현을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 정도는 괜찮아요. 다리를 뭐 꼬다가 다시 피기도 하고 뭐 꼬다 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아이들은 항상 꼬고 있어. 그게 편한가 봐요. 이게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싱가포르, 태국, 또 동부 아프리카, 터키에서는요 무례한 표현인 동시에 공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회 가서는 좀 안 하는 게 낫죠. 이 서구에서는 사람이 많은데도 다리를 꼬는 놈은 다리를 꼬았다고 욕하는 게 아니라 너 혼자 공간을 많이 차지하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또 구부정한 자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그래갖고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북유럽이 그래요. 독일하고 스웨덴 같은 데 가가지고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배워 먹지 못한 놈이라고 막 뭐라 그런다고. 이게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말이에요. 이 서구 사회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다리를 죄다 꼬고 있는데요. 공간을 최대한 작게 유지하려고 다리를 찰싹 붙여요. 자기 두 다리를 찰싹 붙여. 비비 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간, 남의 공간은 방해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지, 다리 자체를 꼬았다고 뭐 욕먹는 경우는 세상에 어딨어. 그거는 좀 모르지. 옛날 노인네들이나 한국의 노인네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뭐 지엽적인 거 다 빼고 좀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이제 표정 관리에 관한 거,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무슨 뜻이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